제가 지난 손가락 관절염 시간에 퇴행성 관절염 가장 권위 있는 진료 지침, 미국 류마티스 학회 골관절염 지침에 손가락 관절염은 강력 권고할 만한 게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진짜 운동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 무릎은 강력 권고 등급만 무려 6가지나 있어요. 지난번에 손가락 관절염 차려놓은 게 너무 없었는데, 자, 무릎은 완전히 한상 가득입니다.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력 권고 등급만 해도.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치료, 그 중에서도 강력 권고 등급만 6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인대가 다쳤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염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은 분만 오늘 나오는 6가지 방법을 잘 따라 해보셔야 되고, 나머지 요분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집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또 영상 한 편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무릎 골관절염 비약물적 치료 강력 권고 등급 6가지 오늘 정답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이질적인 게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살짝 모른 채 하고 먼저 운동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은 의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진료실에서 관절염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 혈압당뇨 환자분들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가 사실 1번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이 운동하는 것, 환자분들 생각에는 이게 되게 서로 충돌한다,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무릎 골관절염 근력운동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특히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강력 권고 등급 중에서도 제 1번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릎 골관절 환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 3종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조금 생소한데, 신경근 운동이라고 이렇게 균형 잡는 요 운동도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게 완벽히 입증돼 있고, 요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소 운동 3가지, 근력 운동 3가지, 신경근 운동은 또 4가지 해서 3, 3, 4로 총 10가지나 종합 선물 세트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3가지 운동 종류가 무릎 골관절 환자를 치료하는 기전이 각각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이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연골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나쁘게 만드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달리기 계속 하다가 이 연골 닳아서 생긴 게 퇴행성 관절염 아니냐, 근데 무슨 유산소 운동을 해야 연골이 또 튼튼해진다 하냐,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연골에 영양분을 오히려 공급하고 연골 손상을 방지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이제 당연히 무릎 관절 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 체중 관리에도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가진 유산소 운동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게 자, 기본적으로 걷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우리가 무릎 안 좋은 사람도 충분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심폐지구력도 올리고 살도 뺄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죠, 무릎 골관절 환자한테. 자, 그런데 이 걷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자, 걷기가 우리가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가 되진 않죠.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무릎 골관절 환자에서 걷기가 왜 중요하냐?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걷기는 연골 자체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무릎의 연골 자체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이 도가니가 영양분을 받는 게 아니고 활액이라고 관절 사이에 아주 소량의 물이 원래 차 있어요. 자, 이 액체가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 눈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항상 상시로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정도 느낌으로 이 관절 사이 공간에도 그 활액이라고 차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통해서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우리 각막이 눈물을 통해서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액체에서 연골로 영양분이 펌핑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걷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많이 달리고 무리하게 무릎을 많이 쓰면 연골이 빨리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걷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무릎 연골에 활액을 통한 영양분 공급 자체가 안 돼서 무릎이 더 빨리 삭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랙
내지는 평지에서 이렇게 아주 가볍게 달려주는 이 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고령의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을 보면 굉장히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연골이 쌩쌩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가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관절염 환자는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또는 보조기를 통해서 천천히 무릎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에서 걷기를 시작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젊을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무릎의 중등도 내지는 가벼운 걷기와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행해주면 무릎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차라리 나이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건다든지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연골에 해가 되고, 젊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지금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은 지팡이나 보조기를 통해서 먼저 걷고 잘 걸어지면 그때 지팡이나 보조기를 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걷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고정 자전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실내 자전거가 심지어 서 있는 것만큼 밖에 무릎에 부담이 없고, 게다가 하체에는 또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실내 자전거랑 무릎펴기, 레그 익스텐션 두 개가 굉장히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좋은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내 고정 자전거를 반드시 하도록 하시고, 대신에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안장을 최대한 높이고 허리를 펴가지고 이 다리가 과도하게 굽혀지지 않게,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자전거 타면 역시 아무리 실내 고정 자전거라도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허리 펴고 안장 높여 가지고 거만하게 무릎 관절이 최대한 넉넉하게 펴질 수 있도록 그래 공간을 확보하고 고정 자전거를 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끝이나 발 뒤꿈치로 디디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페달을 밟도록 하시는 게 올바른 무릎 관절염 환자의 실내 고정 자전거 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외 자전거는 관절염 환자한테 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실 여건만 된다면 수영장에 가서 아쿠아 워킹, 심지어 더 나가서 아쿠아 에어로빅 하시는 게 무릎 골관절 환자의 최고 베스트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웨이트 베어링, 우리 체중 부하가 무릎에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에 부담은 덜면서, 게다가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진짜 사진만 보시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물에서 한 발짝 떼는 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물 안에서도 땀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실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이거 그냥 생각할 거 없이 이 아쿠아 워킹으로 무릎 관절염 환자 유산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력 운동. 자, 근력 운동은 당연히 근육을 강화하는 거고, 무릎이 아파서 이 연골로 디디는 게 아픈 사람을 이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관절을 정렬시키고 부하를 줄여주는 기전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한 편으로 제 동작 시범까지 보여드리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다 드려놨으니까 꼭 그 영상 참조해 주시고, 자, 그 영상이 이제 큐 세팅, 하지지 거상, 무릎 펴기, 또 밴드 걸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운동 방법 다 자세히 설명드려 놨기 때문에 꼭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하나만 더 꼽자면 이제 그게 바로 세미 스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스쿼트를 깔짝깔짝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안 굽히고 요 각도가 한 120도 정도, 그 정도 될 때까지만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거죠. 이제 요 두 가지 열심히 하는 중에 여력이 되면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면 근력을 키우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경근 운동. 자, 근력 운동은 연골을 감싸는 근육을 강화한다면, 신경근 운동은 그 관절을 감싸는 신경과 그 다음에 주변 인대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이제 주변이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니까 관절에 무리가 덜 하겠죠. 자, 그 방법이 이런 네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 자, 요 코어 안정성 자세 기능 운동은 이제 누워가지고 운동 짐볼에다가 발 올리고 이제 힙스러스트, 엉덩이 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은 요 밴드 하나 걸고 지팡이 짚고 외전근, 요 다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는 운동 하시면 되고, 무릎발 위치 운동은 요 봉을 하나 잡고 한 발 고정시키고 한 발을 이제 런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기능적 운동은 양발에 밴드 걸고 그냥 의자 스쿼트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운동들이 보면 굉장히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는 그런 운동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 인대나 이제 신경을 강화해서 무릎에 안정성을 준다는 거죠. 요 무릎 신경근 운동은 제가 또 별도로 반드시 또 영상 한 편으로 자세히 제가 시범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그 영상 또 참조해 주세요. 자, 무릎 관절염 환자 운동법 끝났고, 두 번째 체중 감량. 자, 이 두 개가 사실 무릎 관절염 환자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고,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수술 받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양대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릎이 하는 일이 뭐 걷기, 뭐 달리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생 동안 내 몸무게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무릎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살을 뺀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내 체중의 5에서 10%만 빼더라도 이 무릎 통증의 20에서 30%가 감소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체중의 10% 이상을 뺐다, 그러면 심지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그 염증을 늦춰서 이 무릎 골관절염의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진짜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막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개념이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저속노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싹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최대한 말기로 진행하는 것까지는 막아서 수술을 한번 피해보자는 거죠. 거기서 결정적인 게 체중의 10% 이상을 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 살 빼라는 얘기는 의사들이 1번으로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머님도 진료실에서 아휴 알지, 살 빼야 되는 거 알지, 이게 누구는 뭐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나, 그게 빠져야 말이지. 그리고 꼭 아휴 내가 살을 빼고 싶어도 이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해서 못 빼는데 뭐 어떻게 하노, 그렇다 쫄쫄 굶으면 이 근육 싹 다 빠지는데 그건 또 무릎에 더 안 좋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분들이 살을 빼는 방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2016년 남덴마크 대학에서 지금까지 나온 무릎 골관절염 논문 96개를 전부 다 검토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체중의 10%를 뺐고 그거를 심지어 1년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칼로리 적게 먹었고 지방을 적게 먹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운동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매일, 자, 사실 엄청난 운동량이죠. 빠르게 걷기나 뭐 고강도 신체 활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쿠아 워킹이나 레그 익스텐션 같은 운동들을 하루에 1시간이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 체중을 더 빼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1년간 지속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괜히 뭐 치팅데이 이런 거 안 가지고 주중식단하고 똑같이 먹은 이런 일관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더 대단하신 분들, 자, 5% 이상 감량한 걸 5년 이상 유지한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아까 내용이랑 똑같이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가족이나 의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당연히 이제 탄산 같은 가당음료를 많이 줄인 사람들이 이거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정리하면 우리 무릎 관절염 환자가 살을 빼는 그리고 유지하는 그 성공 전략이 당연히 적게 먹어야 되고 저지방 해야 되고 설탕 줄여야 되고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 관절염을 떠나서 그냥 일반 체중 감량 하시는 분들도 운동이 사실 주요한 살 빼는 기전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식단이고 칼로리 줄이고 뭐 탄수화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개념인 건데,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안 하고 쫄쫄 굶게 되면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근육이 싹 다 빠져서 오히려 무릎에 역효과가 나고, 게다가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살을 빼고 오래 유지한 분들을 모아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법, 앞에 제가 유산소 근력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 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살 빼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중은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요거 좀 이름이 어려운데, 자기 효능감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저도 이거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의료 전문가한테 운동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고 행함으로써 내가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통증이 좋아졌네,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무릎에 한 번 더 좋은 작용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관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의사를 믿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무릎에 물 뽑자는데 이거 뽑으면 좋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 나이에 살 뺄 수 있겠나? 운동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앞에 그 운동 바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무릎 통증이 확연히 좋아진 걸 느끼면 그거 자체가 한 번 더 내 무릎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를 믿고 나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벌써 절반 이상 경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제가 이걸 지침에서 보는 순간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요가가 훨씬 더 유명한데 태극권은 강력 공고 등급이고 요가는 중간 공고 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태극권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널리 알리고 계신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진짜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무식한 생각으로 제가 태극권 그 요가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퍼플렉시티 인공지능에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자, 2019년 ACR 가이드라인에 다 수긍이 가는데 태극권은 맞나? 요가랑 그게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논문 데이터 워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진짜 무례한 질문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두 개 다 이게 통증 감소, 기능 예방, 낙상 예방, 정신 건강 개선에 명확한 임상 효과가 있고 요가는 그것만큼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권장이 그쳤고 태극권은 강력 공고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인요, 네가 논문 데이터 워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태극권은 심지어 RCT 메타 분석에서 명확한 증거가 입증돼 있다. 이런 얘기를 챗GPT가 했고요. 자, 인공지능 하나는 못 믿죠. 퍼플렉시티 인공지능이 똑같이 질문을 해봤는데 역시 퍼플렉시티도 닥터 인요, 네가 태극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심지어 완벽히 데이터가 입증이 다 돼 있고 그 기전도 다 밝혀져 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 합의로 이루어진 공고 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인공지능 두 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논문에서 입증된 그 결론이 태극권은 무릎의 통증을 20에서 심지어 50%까지 낮춘다는 이런 것들이 작은 논문들도 아니고 수많은 임상대중연구 메타 분석에서 이렇게까지 보존되는 걸로 나왔고 기능 개선도 관절 움직임, 걷기나 이런 것들이 30에 35%가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요가는 우리가 고정된 자세를 잡는 거에 집중하지만 태극권은 천천히 느리긴 하지만 일종의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이 움직임이 꾸준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게다가 태극권은 요가나 명상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건강에도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이런 추가적 이점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태극권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유연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높은 적용성을 보이는 데 비해서 요가는 일부 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관절염 환자는 운동을 조금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극권은 통증 기능 개선에 있어서 중간에서 큰 효과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는 데 반해서 요가는 중간 정도 효과 크기지만 그게 모든 관절염 환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게 공고등급 중이고 이거는 공고등급 강이다. 이렇게 ACR 가이드라인에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은 더더욱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릎 수술 막아준다는데 무릎 안 아프게 해준다는데 태극권 못 하겠어요? 태극권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춤이라도 추라면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권은 정말 진지하게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개선하고 진행을 막는 게 완벽히 입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반드시 아까 신경근 운동하고 태극권 운동 이거를 제가 실제 시범 동작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 또 많이 참고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 지팡이. 자,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거 무릎 아프신 분들 강력 공고 등급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스스로가 다 구입해서 실제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 지팡이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쓰셔야겠죠. 그게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아픈 쪽에 지팡이를 짚는다는 거예요. 자, 아픈 쪽 반대쪽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아픈 쪽을 동시에 내밀고 목발처럼 이 두 다리를 지지해서 이 한 다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픈 다리의 부하를 반을 나눠서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성한다리를 걷고 이런 식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지팡이 그렇게 쓰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무릎에 걸리는 부하의 심지어 25에 30%를 덜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직각으로 된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 한정으로 지지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많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네 발 달린 지팡이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다양하게 자기 균형 감각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골 대퇴부 무릎 보조기. 자, 이름이 상당히 긴데, 자, 이게 왜 이름이 하필 경골 대퇴부 무릎 보호대냐? 자, 이게 우리 무릎이 근육이 하나고 관절이 두 개지요. 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슬개골 대퇴부 관절, 또 하나가 경골 대퇴부 관절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요 경골 대퇴부 무릎 보호대는 당연히 이름 그대로 요 경골 대퇴부 관절에 중점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여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차야 되냐? 자,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쪽 바깥쪽이 있으면 대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이 무릎 관절이 안쪽 바깥쪽이 골고루 닳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이렇게 안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바깥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염 할머니들 보면은 오다리로 이렇게 아장아장 걷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안쪽에 그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골 대퇴부 관절 보조기를 차면은 이게 이쪽이나 이쪽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걸 막아주고, 소위 말해서 이분하게 부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 안쪽 바깥쪽에 균일한 부하를 줄 수 있는 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절 정렬에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을 감소하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의료기 상가에서 맞춰서 반드시 관절염 환자분들 필요하시면 이건 다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 비약물 치료, 병원에 가지 않고 내지는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6가지, 운동, 유산소, 근력, 균형 잡는 신경근 운동 3가지 모두 효과 다 입증되어 있다고 설명드렸고, 체중 감량 이 2개가 양대 산맥이다. 자기 요령감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태극권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거고요. 진지하게 하셔야 되고, 지팡이 대부분 다 하고 계시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시고, 경골 대퇴부 무릎 보조기 퇴행성 관절염 진료하는 주치의에게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모두 다 하시도록 해서 이런 6가지로 충분히 무릎에 주사 맞고 진통제 먹고 무릎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자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반드시 받아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늦추거나 상당히 피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건 일종의 어떤 치료 방법이고, 저거 말고 이제 우리 생활에서 무릎을 혹사시키는, 우리도 모르게 손상시키는 그런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수칙들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쪼그려 앉는 게 무릎에 가장 큰 부하를 줍니다. 이게 우리 체중의 7배가 걸립니다. 무릎 한쪽당.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생활 방식들이 한몫했다는 거죠. 요즘에 사실 이제 쪼그려 무릎 꿇고 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분명히 젊을 때 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했고, 뭐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우리 엄마가 얼굴 씻길 때, 코 흥 하라고 할 때 다 쪼그려서 했잖아요, 솔직히. 자, 이런 생활 방식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방 닦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어머님들 다 이렇게 살아왔죠. 무릎 꿇고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골관절염 수가 세계 1위가 된 거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저도 참 찔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양반다리를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소파는 이렇게 앉으셔도 안 되고 이렇게 앉으셔도 안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무릎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소파에는 반드시 똑바로 앉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거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아마 실제로 뭐 과수원이나 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저 엉덩이에 차는 작업 방석 있잖아요. 저거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방석 무조건 다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쪼그려 앉아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2가지 정도 상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컴퓨터 선 작업할 때, 제가 컴퓨터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2번째는 제가 화장실 청소할 때 바닥에 락스 칠하고 하면서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이 쪼그려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진짜 이거 뭐 광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바퀴 달린 납작한 의자 있잖아요. 안전뱅이 바퀴 의자라고 하는데 뭐 무빙 의자 이렇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든 좋습니다. 이런 거 정말 진짜 간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개를 사서 실제로 컴퓨터 옆에 하나 두고 욕실에도 하나 뒀어요. 그래서 욕실 청소할 때, 컴퓨터 선 정리할 때 반드시 절대 저는 무조건 저 의자 깔고 합니다. 진짜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데다가 심지어 내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안전뱅이 바퀴 의자, 야외에서는 작업 방석, 여러분 반드시 정말 꼭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외에 우리 오래 서 있는 직업들, 뭐 요리사나 뭐 백화점 안내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이 장시간 한 자세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역시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틈날 때마다 보조 의자를 가지고 한 발씩 교대로 받치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무릎의 부하를 훨씬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짬 날 때는 아예 앉아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체조 같은 그런 종류의 스트레칭을 잠깐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무릎 뚝뚝 소리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이 무릎 소리 나는 것도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원래 그냥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 났던 거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고, 나이 들면 생겼다든지 또는 그 소리 자체가 조금 불길한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눈 밟는 소리나 낙엽 밟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자, 이런 소리는 이제 환자 본인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쎄한 느낌의 소리가 나면 이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까지 좀 받아보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비약물적 치료로 강력 권고 등급 6가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기타 생활 수치까지 또 간단하게 알아봤고, 하지만 또 이런 것들 열심히 하더라도 뭐 무릎에 물 빼는 거라든지 관절 주사라든지 진통제 먹는 거는 또 안전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다음 무릎 골관절염 약물 치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